당신이 그 전설의 셰프 박이었군요.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라면을 끓이던 손이었지만 동시에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반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분식집 행복분식의 주방에서 36살 박지원은 땀을 흘리며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밖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지원, 3번 테이블 라면 왜 이렇게 늦어? 손님 다 나가겠어. 지원은 서둘러 라면 그릇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3번 테이블의 중년 남성 손님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라면입니다. 손님은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면도 퍼지고 국물도 싱거워.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이 달려와서 손님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은 지원을 주방으로 끌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박지원. 너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이러다 우리 가게 망하겠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라면은 정확히 3분을 끓였고 국물간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 지원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화려한 간판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사장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박지원, 잠깐만. 지원이 다가가자 사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근데 말이야, 손님 불만이 자꾸 들어와서 그러는데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 깎을게.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는 한 달에 110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사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든가. 요즘 일할 사람 많아.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 파리에서 최연소 한국인 총주방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원 자신조차 그 시절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원은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피르의 총주방장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모은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기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원에게는 빚만 남았습니다. 지원은 작은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식탁, 그리고 오래된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보낸 사진들이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주방,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 같은 요리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지원님, 어머님 다음 달 치료비 2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월급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12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원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라 매종의 화려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청소와 준비를 미리 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걷던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라 매종 레스토랑 뒤편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장으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지원은 무심코 그쪽을 보다가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쓰레기를 버리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분식집 문을 열자마자 사장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박지원, 오늘 점심시간에 특별 메뉴 하나 만들어봐. 지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특별 메뉴요? 사장이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떡볶이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거. 건너편 라 매종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원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열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 11시 지원은 주방에서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분식집이라 변변한 재료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떡, 어묵, 대파, 고추장,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 있던 치즈와 베이컨. 지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떡은 정확한 시간 동안 삶았고 소스는 3가지 재료를 정교하게 배합했습니다. 베이컨은 바삭하게 구워 고명으로 올렸고 치즈는 불에 살짝 녹여 풍미를 더했습니다. 15분 후 한 접시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떡볶이였지만 그 안에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와 접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한번 먹어볼게. 사장이 젓가락으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남은 것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박지원, 너 요리 어디서 배웠어? 이거 장난 아닌데?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너가?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요리의 맛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이걸 메뉴에 올려. 값은 15,000원 받자. 지원은 놀랐습니다. 분식집에서 15,000원이라니 너무 비쌌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장사는 알아서 해. 넌 그냥 만들기만 해. 점심시간 새로운 메뉴 프리미엄 로제 떡볶이가 나갔습니다. 처음엔 비싸다고 투덜거리던 손님들이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맛이 나와요? 한 테이블의 여성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라 매종의 사장이었습니다. 남자는 홀을 둘러보다가 손님들이 먹고 있는 떡볶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사장님 잠깐만요. 분식집 사장이 다가가자 라 매종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새 메뉴 시작했다면서요? 우리 가게 손님들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식집 사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라 매종 사장은 손님들의 접시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이런 싸구려 음식으로 고급 레스토랑 흉내 내지 마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주방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의 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라 매종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원을 몇 초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황급히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지원도 그 순간 번개에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년 전 지원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그 남자. 3억 원을 가지고 사라진 사기꾼. 바로 라 매종의 사장,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여기 있었다니. 그것도 내 돈으로 저 레스토랑을 연 거라니.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퇴근 후 라 매종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안에서는 손님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주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셰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요리들, 플레이팅, 소스, 가니쉬, 모든 것이 지원이 파리에서 만들었던 시그니처 메뉴들과 똑같았습니다. 지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 지원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 누가 범인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년 동안 사라졌던 셰프 박지원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지원 셰프님, 한국에 투자하면 3개월 만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데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얼마나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는지. 어머니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지원은 프랑스에서 모은 돈 전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그녀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지원은 노트를 펼쳐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해. 오전 10시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어제 프리미엄 떡볶이를 먹은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어제 그 떡볶이 주세요. 저도요. 친구가 여기 완전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사장은 신이 나서 주문을 받았고 지원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프리미엄 로제 떡볶이 주세요. 지원이 주방에서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내왔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한 입 먹더니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다 먹은 후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장을 불렀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요리를 만든 분이 누구신가요? 사장이 주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주방에 있는 박지원 씨요. 왜요?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지원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고 아까 그 남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고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방에 계신 분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원을 불렀습니다. 박지원, 손님이 너 찾으시는데? 지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남성은 지원을 보더니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지역 수석 심사위원 피에르 뒤랑입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도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피에르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요리에서 매우 특별한 기술을 느꼈습니다. 떡볶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에 프랑스 요리 기법이 정교하게 융합되어 있었어요. 혹시 프랑스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리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서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 피르에서 일했습니다. 피에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라 피르?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요? 어떤 포지션이었죠? 지원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총주방장이었습니다. 순간 분식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피에르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박지원 셰프, 설마 당신이 그 전설적인 셰프 박이신가요? 35세 라 피르의 총주방장이 되셨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1년 전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업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모두가 당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분식집에 계셨다니.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셰프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시그니처 메뉴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재료로 가능한 범위에서요. 지원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변변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원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양파, 당근, 햄, 그리고 남은 쌀. 그녀의 머릿속에서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20분 후 지원은 한 접시의 요리를 내왔습니다. 볶음밥이었지만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팅과 예술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그의 동료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눈을 감았습니다. 10초의 침묵 후 피에르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손맛, 이 감각. 당신이 바로 셰프 박이 맞습니다. 그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셰프님, 한국에서 다시 레스토랑을 열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신 같은 재능이 이곳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때 피에르가 명함 뒷면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미슐랭 가이드는 당신 같은 셰프를 항상 환영합니다. 피에르와 동료가 나간 후 사장은 멍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원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피에르가 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다음 날 분식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사장은 지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지원 씨,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피에르 심사위원의 제안과 매종 사장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원은 잠깐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종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하고 매종의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은 지금 바쁘신데요.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매종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민수 씨. 강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직원이 물러가자 강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년 전 일은 그냥 잊어. 이제 와서 떠들면 너만 손해야.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돈 3억 원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레스토랑, 내 레시피로 장사하는 거 다 알아요. 강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1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믿어줄 것 같아? 그리고 레시피? 음식은 누가 만들든 비슷할 수 있는 거야. 지원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지원은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원이 얼마나 집요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오후 2시 지원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지원은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퇴근 후 인터넷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매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온라인 리뷰에는 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가격에 비해 맛이 별로예요. 예전보다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주방장이 자주 바뀌나 봐요. 맛이 들쭉날쭉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원의 레시피를 훔쳐 고용한 셰프들에게 만들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시피만으로는 진짜 맛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 매종은 최근 6개월간 직원이 5명이나 그만뒀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전 직원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주방장한테 욕하고 난리였어요. 주방장님이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라 매종의 전 직원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 1시 지원은 근처 카페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라 매종에서 6개월 전까지 주방 보조로 일했던 김준호였습니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레스토랑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 연락하신 거예요? 지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수 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레시피를 훔쳤다고요? 네. 제가 파리에서 만들었던 요리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팔고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강 사장님은 요리를 전혀 모르는데 자꾸 주방장한테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지시하더라고요. 마치 어디서 본 걸 흉내내는 것 같았어요. 지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진이나 문서 같은 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일하던 때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어요. 주방 메뉴판이랑 레시피 노트 같은 거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지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가 사진들을 전송하자 지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 레시피 노트에는 지원이 파리에서 쓴 글씨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지원의 원본 노트를 훔쳐서 복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지원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며 피에르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민수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준비가. 지원은 명함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용기를 내어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피에르입니다. 지원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며칠 전에 분식집에서 뵀었죠. 피에르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박 셰프님.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사기를 당한 일 강민수가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한참을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박 셰프님의 창작물을 도용한 거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셰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직한 레스토랑을 용납할 수 없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피에르는 동료 2명과 함께 라 메종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손님처럼 예약을 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민수는 미슐랭 심사위원이 자신의 레스토랑에 왔다는 사실에 긴장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피에르 일행은 메뉴를 주문하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요리를 사진으로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피에르는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음식이 마음에 드셨나요? 피에르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요리들은 파리에라 피르에서 제공하던 메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플레이팅, 소스, 구성까지 거의 동일하더군요.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프랑스 요리를 많이 연구해서.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연구와 도용은 다릅니다. 혹시 라 피르의 전 총주방장이었던 박지원 셰프를 아십니까? 강민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안에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미슐랭 가이드는 이 레스토랑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겁니다. 피에르 일행이 나간 후 강민수는 분노와 공포로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메뉴를 다 바꿔. 프랑스 요리 같은 건 전부 빼고. 주방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뭘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시그니처 메뉴가 다 그건데요. 강민수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만들어. 빨리. 그날 밤 강민수는 지원이 일하는 분식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지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였구나. 가만 안 둬. 다음 날 지원이 분식집에 출근하자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지원 씨, 어제 건강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주방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네, 저는 건강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의 이름으로 위생 문제가 있다는 허위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강민수가 방해 공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건 조작된 서류예요. 저는 건강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식 서류인데.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주방 일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식집을 나와 즉시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방해하려고 허위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죠. 박 셰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오후 피에르는 한국의 식품안전당국과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에 정식으로 라 메종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라 메종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강민수는 당황하며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방의 레시피 노트, 메뉴판,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야. 지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원은 피에르와 함께 식품안전당국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씨, 조사 결과 강민수 씨가 당신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압수한 레시피 노트의 필체 분석 결과 당신이 작성한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당신에게서 받은 3억 원을 레스토랑 개업 자금으로 사용한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어요.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사기죄와 지적재산권 침해로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라 매종은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에르가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그날 저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요리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출신 셰프, 분식집에서 일하며 사기꾼 잡아내. 전설의 셰프 박 레시피 도용 적발하고 명예 회복. 기사가 나가자 요리업계가 들썩였습니다. 1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천재 셰프가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분식집 사장은 기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씨,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지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틀 후 지원은 법원 앞에서 강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강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돈을 빌리려고 한 거였어. 근데 레스토랑을 열고 나니 욕심이 생겼어. 내 레시피가 너무 좋아서. 그게 돈이 될 것 같았어. 지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치료비도 제대로 못 냈고 매일 굴욕을 참아야 했어요. 강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강민수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사기죄와 지적재산권 침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지원에게 총 5억 원을 배상하라. 5억 원. 원금 3억 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지원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피에르가 지원에게 제안했습니다. 박 셰프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 레스토랑을 여는 것 어떻습니까?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금은 이제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피에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도 미슐랭 3스타 수준의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당신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다시 요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피에르가 추천한 레스토랑 자리였습니다. 넓은 공간, 멋진 전망, 그리고 완벽한 주방 시설.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지원은 텅 빈 주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레스토랑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내 방식대로. 지원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매종의 전 직원들이 지원에게 함께 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주방 보조였던 준호가 말했습니다. 셰프님, 저희는 처음부터 셰프님 요리의 진가를 알아봤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감동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최고의 레스토랑을 만들어 봅시다. 지원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틀리에 박지원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원은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최고급 조리 기구들, 완벽하게 정리된 재료들, 그리고 함께 일할 열정적인 팀원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저녁 오픈 예약이 벌써 만석이에요. 대기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지원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셰프님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갔잖아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죠. 전설의 셰프가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지원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레스토랑 문이 열리기 1시간 전, 지원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팀원들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의 홀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지원은 주방에서 첫 번째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일련의 공백이 무색하게 정확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제철 야채를 이용한 아뮤즈 붓이었습니다. 작은 한입 크기의 예술 작품 같은 요리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와, 이게 입에서 녹는 게 뭐예요? 맛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한 테이블의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지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가 차례로 나갔습니다. 각 요리마다 손님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파리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한국의 식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때 홀 매니저가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셰프님, 피에르 심사위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 본부장님도 함께 오셨대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돼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인 한우 안심 요리였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한우는 정확히 55도에서 조리되었습니다. 소스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프렌치 스타일의 데미글라스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팅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요리가 피에르의 테이블로 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요리를 관찰하고 향을 맡고 천천히 한 입 먹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눈을 감고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10초가 지나고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본부장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피에르가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피에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셰프님, 오늘 제가 먹은 요리는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파리의 라 피르에서 보여주셨던 그 실력이 한국에서 더욱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본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 셰프님, 이 레스토랑은 분명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지원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모든 영업이 끝난 후 지원은 팀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호가 샴페인을 들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손님들 반응 보셨죠? 모두가 감동했어요.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팀원들과 함께 건배를 하는 순간 지원은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이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 그리고 지금 서울 최고의 레스토랑 주방에서 팀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셰프님, 어머님께서 완쾌하셔서 다음 주에 퇴원 가능하십니다. 지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분식집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 일자리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곧 식사 초대할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박지원 씨. 아니, 박 셰프님.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원합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여정. 지원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아틀리에 박은 한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지원은 피에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아틀리에 박이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피에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최초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에요. 당신이 해냈습니다. 지원은 주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년 동안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얻은 승리.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달려와 지원을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완쾌하여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 코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되다니.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레스토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폐업했고 재산도 배상금으로 모두 날아갔습니다. 지원이 문을 열고 나오자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아. 아니, 박 셰프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원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제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무릎을 꿇은 사람.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수는 아틀리에 박의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레스토랑 사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따금 주방에서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아틀리에 박은 세계적인 요리 잡지에서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 10위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저는 제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분식집 사장님의 메시지가 지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박 셰프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분식집에서 일했던 게 저희 가게 자랑거리예요. 지원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레스토랑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원룸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최고의 셰프로 우뚝 서 있는 자신. 정말 긴 여정이었어. 지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가 옥상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셰프님, 내일 예약이 또 6개월치가 꽉 찼어요. 해외에서도 예약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셰프님, 행복하세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원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갔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일기장을 덮는 순간 지원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라면을 끓이던 손이 미슐랭 3스타를 만든 손이 되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종업원이 전설의 셰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적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까지 얻었습니다. 박지원의 진짜 승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박지원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믿었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옵니다. 박지원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